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준비 기일이 12월 27일 열린다고 그러죠. 방청 신청 경쟁률이 무려 225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여기 방청하려면 경쟁률이 무려 2251대 1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6대 1이었고요. 최순실 1심 첫 재판은 2.6대 1이었습니다. 최순실의 1심 첫 재판은 2.6대 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준비 기일, 요게 2251대 1입니다. 현재 방청 안내도 관심이 폭발하고 있고요. 공유가 1만 회, 조회수가 6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청 안내 그거를 조회한 사람이 60만, 공유한 사람이 10,000명이 된다는 거죠. 지금 온라인 방청 신청의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어서는 엄청난 지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한 거다 이 말입니다.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소심 판정 방청소 구석에 대한 9석이군요. 이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청권을 따기 위한 신청 결과 2만 264명이 응모해서 2251대 1을 기록했습니다. 9석밖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변론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소심 판정이거든요. 대심 판정이 아니라. 추첨은 오후 5시에 마감이 됐는데요. 2010년 12월 22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 준비 절차 첫 기일의 방청 신청 경쟁률은 6대 1이었고요. 최서원 씨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첫 공판 방청권 경쟁률은 2.61대 1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지난 24일 오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준비 절차 방청 신청 안내문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리트윗이 9,429회, 인용이 1,387회 등 총 1만 816회 공유가 됐고 조회수는 무려 60만 3천회에 이르렀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준비 절차 기일은 27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소심 판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소심 판정 좌석 규모는 총 47석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해관계인, 취재진한테 먼저 주고 일반인 시민을 대상으로 9석을 배정을 했는데요. 이 9석에서 바로 2251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그런 경쟁률이 나온 겁니다. 이날 기일에는 말이죠. 변론 준비 절차 기일이라 했죠. 수명법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정영식 재판관만이 심판장에 나와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본인은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이니까요.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제출과 대리인단 선임, 출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일이 제대로 열릴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정청래가 검사들을 탄핵 소추해놓고 노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노쇼 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또 서류도 하나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아직까지도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까지도 변호인단을 선임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내일은 아무래도 이제 공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변론 준비 기일을 다시 잡겠죠. 그리고서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도 안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또 송달의 방식으로 내지는 헌재 게시를 하는 방식 등으로 아마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사무처장 등이 아무래도 브리핑을 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 첫 기일이 27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여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나갈지 안 나갈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고 선임계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에 직접 나가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아마 변호인단도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변론 준비기를 다시 잡아서 양측에 통보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소심 판정 변론 준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론 준비기일이 열리는데 일반인들에게는 9석의 좌석만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첨을 했더니 2251대 1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그런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우리 자유우파가 대거 신청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저쪽에 좌파들도 상당 부분 신청을 하지 않았겠는가, 신청 대결이 벌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이죠, 또 공수처에서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29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원래 성탄절 25일 10시까지 나오라고 통보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조본에서 윤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29일 오전 10시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응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이 공조본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밀실이라든가 경호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과연 준비됐는지도 의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럼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출석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이라는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에 가서 뭐라고 말한다 한들 그것이 과연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제대로 기록돼서 역사에 남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의심하는 거죠. 따라서 수사의 형식, 조사의 형식을 빌려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공개된 헌재 법정에 나와서 자신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와 계엄의 과정 그리고 계엄의 목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계엄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좀 놀란 거 외에는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는 거,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 보수 집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하는 엄청난 물결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여론이 바뀌고 여론이 바뀌면 재판관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엄청나게 그야말로 여론전을 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괴물이나 마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 안개가 걷힐 경우에 이제 그때는 이재명 너 차례가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순간 이재명 너 차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헌재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모저모를 말씀드렸습니다. 강신업TV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